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앞다퉈 건설하고 있는 생태공원이요. 사업비만 수백억 원 들어가는 데다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생태라는 말이 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 앞에 특히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수식어가 네네.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혹시 됩니까? 전국 정말로 많은 공원에 생태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여러 작거나 크거나 간에 여러 공원들을 만들면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붙이고 또 뭐 산림 관련된 쪽에서도 그렇고 공원 관련된 쪽에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도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가 붙으면 왠지 뭐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친근감을 주려고 한 건지 원래 생태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생태라고 하면 네네. 어떤 게 생태공원인가요? 생태공원이 일반 공원과 다른 점은 예. 공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듭니다. 사람이 휴식도 취하고 때로는 물론 운동활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로서 식물들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생태공원은 기본적인 관점이 야생동물, 야생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잘 조성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잘 살 수 있게 만들고 사람은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도 알게 되고 영감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관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겉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관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뉴스 보도에서는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오히려 그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가 이제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데요. 네. 잠깐 그 화면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고기 수백 마리가 하얀 배를 내보이며 떠올랐습니다. 자루에는 이미 죽은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도 힘겹게 숨을 몰아쉽니다. 물고기가 죽은 건 어이없게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때문입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걷어낸다며 열흘 전부터 물을 뺐는데 이 과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주시는 일부 살아있는 물고기를 동물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엔 아직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많은데도 물 빼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준설 작업하는 과정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 같아요. 일부는 뭐 동물원으로 옮겼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건가요? 전주시가 7개의 소류지 생태공원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 오송제는 그 중에서는 그나마 생태공원의 취지에 잘 맞게 만들어졌던 곳이고 그래서 송천동에 있는 곳이죠. 네, 오송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송천동, 덕진동 이쪽에 호성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전주 물꼬리풀이라든지 낙지다리라든지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될 종들 잘 복원해서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좀 잘 조성된 곳인데요. 이번에 사건은 이곳이 그래도 좀 수질 문제가 좀 안 좋습니다. 생태계적인 현황은 다른 소류지 생태공원보다는 좋은데 수질이 좀 안 좋은 문제랑 연꽃이 너무 많이 번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부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도 있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방법은 물을 저렇게 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전에 덕진 호수공원에서 준설할 때처럼 바지선을 띄워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준설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정해졌었고 시에서도 나름은 물고기를 많이 물을 줄여 나가면서 이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다 이식되지 못한 물고기들 그리고
이 물이 적어진 상태의 흙탕물인 상태의 네. 날씨는 따뜻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영향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했더라면 그나마 네. 수백 마리 정도 되는 물고기도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런 아쉬움들은 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이 뭐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공원 만드는 게 붐인 것 같은데 네. 생태공원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추후에 활용 방안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또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또 그 사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조성된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맹꽁이는 멸종 위기 2급 동물입니다. 전주시는 맹꽁이와 멸종 위기 2급 식물인 전주 물꼬리 풀의 서식지를 5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주위에는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과자 봉지와 술병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맹꽁이와 전주 물꼬리풀 서식지는 등산로 입구에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맹꽁이 서식지에는 물이 말라붙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맹꽁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맹꽁이 서식지에는 애초부터 맹꽁이가 없었습니다. 2015년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맹꽁이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맹꽁이 서식지인데 맹꽁이가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전주시 내부에는 삼천동 도서관 옆이라든지 기존에 맹꽁이가 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보호 활동도 좀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나 생태계 보전 협력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공원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 맹꽁이를 원래 있던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잘 이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탐방객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태공원 만들고 난 뒤에는 네. 기본적으로 운영과 교육 파트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웅덩이에 불과한 곳이지만 사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많은 곤충들이 있고 저렇게 멸종 위기종인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요한 이 양서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롱뇽도 살고 있고. 그야말로 작은 생태계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물이 고여 있는 곳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 또 습지는 여러 가지 자연 정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연이 우리한테 좋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정말 멋진 또 경치 이런 것들을 요즘 이런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생태계가 그냥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생태계 서비스란 말을 붙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일반 공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관리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관리- 아까 보니까 뭐 쓰레기도 있고 막 네네,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물론 기본적인 쓰레기 청소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원래 여기에 어떤 식물을 혹은 동물을 살게끔 하려고 계획했지만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늘 한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공원 만들 때부터 계속 운영할 때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조사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잘 도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잘 서식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또 장치를 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천적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라고 하면 조금은 통제하기도 하고 이런 꾸준한 계획과 운영이 있어야 그런 되는데 관리. 네. 그러기보다는 거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한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생태공원이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본연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 기본적인 공원으로서의 관리도 네.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생태공원을 우리가 만드는 목적도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관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도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맹꽁이가 와서 살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식하면 여기에서 정붙이고 살겠지 했는데 정작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만큼. 그렇습니다. 언젠가 환경 스페셜 그 해외 소개하는 생태공원 네. 독일, 런던 소개하는 걸 봤더니 정말 생태공원을 복원해놨는데 거기에는 수백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게 되고 네. 또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잘 활성화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역 시민들이 좀 바빠서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가까운데 학교랑 연결을 시키면 학생들은 꾸준히 와서 관찰할 수도 있고 또한 모니터링을 한 자료들이 오히려 이제 관리 부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관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예. 그러지 못한 점들이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된다라고 하면 지역민들도 행복한 공간이 되고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알려지면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도 오게 되죠. 요즘 이제 그게 이제 생태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생태 관광이 잘 되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소득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 지역의 그 이미지가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친환경 하는 곳은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참게쌀이라든지 반딧불이 예. 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미지 마케팅까지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그 지역의 청정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는 또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100억, 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또 생태도 조성 안 되고 하면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가보셨을 텐데 남원에도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뭐 익산이라든지 완주에도 있는데 네. 사정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생태공원 역할을 하고 있던가요? 제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곳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을 혹은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하지가 못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지리산 반달곰 그 종복원지라든지 노고단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니까 반달가슴곰은 아기곰이랑 아빠곰은 같이 못 사는구나. 곰들이 사는 잠자리 이름은 곰탱이구나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나기도 하고 곰의 생태를 그냥 우리는 겨울잠 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재밌게 들었고 또 노고단에 올라가면서도 이제 막 꽃이 피는 뭐 생강나무나 호랑버들 또 그 숲이가 굉장히 특이한 거제수나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산은 그냥 앞사람 이렇게 등만 보고 이렇게 막 밟고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듣고 가니까 굉장히 좋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생태 해설을 해주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고 정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해설판이나 안내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횡댕그레한 뭐 이런 상태고 주민들은 그냥 산책하는 정도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변공원으로 그냥 생태공원이 아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치고 마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네. 좋은 예들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하고 맞는 생태 환경이 조성돼야지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걸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맹꽁이 서식지도 앞서 네네. 보여드렸지만 마찬가지인데 네. 청주가 보니까 두꺼비 생태공원이 원웅이 두꺼비 네. 생태공원이 아주 잘 되고 있던데 원래 두꺼비가 살고 있던 곳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서 그
그 지역을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관찰도 하고 네. 두꺼비가 떠나지 않고 그것도 좋은 예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우리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모델로 삼고 있는 롤 곳이 모델로. 예, 원흥이 네. 광죽입니다. 거기에 두꺼비들 왔을 때 이 이제 길이 막혀서 두꺼비들이 뭐 죽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시민들과 함께 아이들이 함께 가서 두꺼비를 살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여기는 보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주는구나.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또 뭐 택지로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혹은 주변의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서 그렇게 됐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라고 파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운영 네. 파트도 잘 돼 있고요. 또 서울에도 이제 여의도공원 그쪽에 가면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 좀 만들어졌다가 그 뒤로는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그 환경단체가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네. 예,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가서 외부 경관 이런 것들만 쭉 보고 그리고 깊이 있게 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길 만들고 습지 만들고 나무 심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고요. 네. 그 생태공원에 들어갈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곳에 적당한 나무들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습지라고 그 하면 환경에 맞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무는 심어야겠다 싶으니까 그냥 일반 조경수들만 쭉 심어놔서 사실은 이 육상과 수상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고리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우보다는 좋은 경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에 가서 어떤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시행착오는 뭐가 있었는지 다 봐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만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는 게 네. 동식물학자 가까운 뭐 배경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깊이는 갖춰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조경학자들은 또 그러니까 생태공원하고 일반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지하고 다른 것은 서식처 보존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생태공원이라고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는 얘기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동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만 생물들이 안심하게 살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과 계속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태공원이라 이름은 안 붙었지만 전주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잘 조성되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생태복원에 좋은 사례로 됐던 건 그 당시에 전북대에 있는 어류학자랑 예. 깊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것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이렇게 순환하는 이 공무원이시더라도 충분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태공원의 관리와 조성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그러니까 사실 기초 조사가 잘 돼야 되고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어떤 종인지 예를 들면 반딧불이라고 해도 여러 종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에 맞게 잘 준비가 돼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원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어떤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뭔가 흙을 갖다 놓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새만금에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새인 그 저새 서식지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곳을 또 잘 개발을 해서 생태 관광지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네, 새만금에 가면 저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고개를 막 저어요. 어. 그래서 매우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이제 갯벌에 서서 물이 한 이제 뭐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무릎 정도 이런 곳에 서서 머리를 막 저으면서
그러다가 먹이가 딱 걸리면 먹고 이렇게 하는 새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한 2,5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런 새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새만금 3단 예정지에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 사업에서는 그 자리는 메꿔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옆에 다시 생태환경 용지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있던 곳을 잘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접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곳은 산업단지로 만들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만금 사업 당시에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멸종위기종도 막 한 두어 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 보니 이제 지금 과정 중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서식지를 잘 보존하고 그래서 뭐 약간 그 위치를 좀 변경을 하더라도 원서식지를 잘 보존하기만 하면 사실은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저새는 몸집도 크고 그리고 저새가 사는 환경이 도요새나 물대새 이런 새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순천만과 같은 그런 생태관광 자원지로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 멸종 위기라고 하니까 정말 잘 그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변에 생태공원이라고 붙어 있는 곳 뭐 운동 삼아 가보시면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 잘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됐는지 한번 누구나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생태관광과 결합해서 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바이오 블리츠라고요? 네네. 예, 어떤 것이죠? 이제 영어로 바이오 블리츠인데 네. 저희는 이제 좀 생물 탐사 대회, 생물 탐사 대작전 이렇게 좀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이 어떤 산이라든지 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여다보니 이런 식물도 있고 또 어떤 식물들은 왜 이런 조건에서 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함께 가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한 시민들한테는 그동안에 굉장히 궁금했던 생태를 전문가들한테 배울 수가 있고 예. 아이들은 마치 그 파브르라고 하는 곤충학자처럼 어린 과학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곤충도 잡아보고 이 곤충은 뭐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무주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그 반딧불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기억 속에서는 많이 사라졌던 것들인데 그렇게 그 지역에 부합되는 그 서식지가 있었던 것과 어울리는 생태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듭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주에도 반딧불이가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요 사이요? 네네. 반딧불이 하면 먼 산골에 깊은 곳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주는 산천 약간 상류 쪽이에요. 네. 완주하고 경계 쪽인데요. 그쪽에 반딧불이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곳이 예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안 했었고 또 길에 가로등이 없었고 그러면서 반딧불이가 계속 보존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9월 한 달 동안 조사를 하면서 한 400마리 정도를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랑 함께 갔는데 뭐 맨날 TV에서나 혹은 뭐 무슨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반딧불이를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고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탄성도 지르고 그리고 여기를 왜 보존되어 왔었는지 앞으로 여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네. 선진국 사례 보더라도 뭐 구도심이라든지 또 공장이 옛 낡은 공장이 있던 지역 그렇게 서식지 복원하고 생태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땅값도 또 올라가기도 네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왕 보존할 거라면 제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받들고 주변 주민들의 또 의견도 적극 수용해서 제대로 좀 생태공원 멋지게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